교재 339페이지, 요 지금 우리 박스에, 그죠? 커맨드. 실습을 통해서 이 커맨드의 역할을 말씀을 드렸고, 그죠? 요런 명령들을 기본적으로 좀, 세팅한 다음에 설정을 하면은 설정하는 부분에서 불편한 점을 좀 많이 들 수가 있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338페이지 보니까 그 배너 설정을 잠깐 볼까요? 배너 설정. 이 배너 설정이 뭔가 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좀 전에 이 장비에서 텔레 접근을 한번 해봤잖아요. 그죠? 이렇게 텔레 접근을 했을 때 아무런 메시지가 나오는 게 없었죠. 이게 우리 그 스위치 시간에는 배너 뭐 로긴 뭐 이런 명령이었는데 그보다는 우리 배너 MOTD 명령을 좀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어떤 메시지를 띄워주냐 하면요. 이 장비를 원캐 접속했을 때 이 장비를 누구나 IP를 갖다 안다면 이런 식으로 한번 뭐 속된 말로 좀 재미삼아 연결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 여기다 어떤 구문을 띄워줘야 됩니다. 어떤 구문을? 경고 구문을 띄워줘야 됩니다. 네트워크 장비는 굉장히 중요한 장비죠. 라우트에 만약에 설정이 다 날아가 버리게 결국은 라우팅이 안 되면 본사와 지사 간의 연결이 지금 안 되겠죠. 네,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 장비의 접속을 원격 접속을 우리가 누가 재미삼아 했을 때 여기다가 경고문을 띄워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시면 338페이지 보면 그죠? 배너 MOTD 해서 You have entered a secure system, authorized access only. 즉 권한 있는 시스템에 권한 있는 사람만 접근을 가질 수가 있다. 들어와라. 뭐 이런 어떤 의미의 메시지를 만들어주는 게 맞는데요.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이렇게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자, 여기서 배너. 그럼 배너라는 게 뭐 광고, 우리가 웹에서는 광고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어떤 메시지를 뭐 띄워준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MOTD는 우리 교재 보면 나옵니다. 메시지 오브 투데이, 오늘의 메시지라고 해서 MOTD라는 우리가 명령 뒤에다가 자, 특수 문자를 찍어줍니다. 우리 그 키보드에 아랍의 숫자 위에 보시면 특수 문자 있죠. 만약에 샵을 갖다가 내가 찍었다. 엔터를 치면 자, 메시지를 텍스트를 입력한 다음에 끝에도 이걸로 끝내라. 그 특수 문자로 끝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어떤 이 배너 구문이 저장이 되어집니다. 만약에 그냥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넣어볼까요? authorized, 예, 권한 있는 사용자만 access only. 예를 들어서 그죠? 이런 어떤 경고문을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넣어준 다음에 특수문자 샵으로 끝내고 엔터를 닥치면은 요 지금 문구가 이제 배너 구문으로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이 배너 구문의 의미가 뭔가 하면요. 자, 여기서 만약에 이 장비를 텔레 접근을 해요. 자, 뭐가 뜨죠? 권한 있는 사용만 액세스, 접근을 해라. 네. 그래서 앞에다가 워링 막 이렇게 경고문을 넣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혹시나 실수로 잘못해가 들어갔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안 된다는 어떤 생각 때문에 접근하려고 하다 접근 안 하겠죠. 그래서 절대 여기다가 웰컴문을 넣으면 안 됩니다. 웰컴문. 환영한다. 그럼 여러분 만약에 해커가 여기 접속을 해서 안에 뭐 설정을 뭐 다 삭제를 해버려서 네트워크 연결이 안 돼서 어떤 업무에 지장이 됐다. 나중에 법원에 가서 어떤 그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왜? 웰컴 환영했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배너 구문에는 이런 식으로 경고문을 넣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배너 문을 넣을 때는 이렇게 설정 모드에서 배너 MOTD 명령에다가 특수문자 하나 찍어주고요. 내가 경고문을 만들고 그 특수문자로 마침 마지막에 찍어준 다음에 엔터를 치면은 이 배너 구문이 만들어진다. 라는 것을 기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실무의 네트워크 장비 이렇게 배너 구문을 많이 경고문을 집어넣는다는 것을 기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잠깐 보자면요. 교재의 339페이지 보니까 시스코 라우터의 인터페이스 설정이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 좀 전에 인터페이스에 들어가서 IP를 집어넣고 해봤잖아요. 그죠? 여기에 대한 부분 한번 우리 교재 나오는 걸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인터페이스 명령 뒤에 이 타입이라는 건 아까 우리가 fast 이더넷, 시리얼 00 뭐 들어갔었죠. 시리얼. 이걸 타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더넷, 우리는 fast 100메가 이더넷 갔었고 시리얼 들어가 봤잖아요. 자, 넘버. 이 넘버의 숫자가 한 자리도 있고 두 자리도 있고 세 자리까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의미가 앞에 두 자리 같으면 여기 슬롯, 그 다음에 뒤에 포트 번호. 우리는 fast 이더넷 0/0
또는 뭐 시리얼 0 슬래시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그죠? 앞부분이 슬롯 번호, 뒤에가 포트 넘버 이런 의미를 가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우트마다 이런 그 숫자의 어떤 그 개수가 한 개, 두 개, 세 개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좀 이걸 우리가 외형상으로 우리가 구분하기 어려워요. 우리 라우트를 보게 되면 여기 잠깐 나오네요. 우리 교재 없는 그림입니다. 타입에 포트 번호만 있는 게 있고 슬롯 번호, 포트 번호 두 자리 있는 게 있고 슬롯, 서브 슬롯, 포트 번호 세 자리 있는 게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인터페이스의 어떤 타입이 어디 포트 번호가 몇 자리로 되어 있는가는 우리가 눈으로 이걸 보고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랜 인터페이스인데요. 야가 두 자리인지 세 자리인지 시리얼 인터페이스죠. 야가 두 자리인지 세 자리인지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이걸 판단하려면은 어떤 명령을 여러분들이 내려봐야 되냐면 우리 교재에 지금 언급은 안 되는 명령입니다만 이런 명령을 내려줘야 됩니다. 특권 실행 모드에서 show IP interface brief. 자, 그럼 이런 명령을 여러분 교재에 340페이지에다가 이런 명령 하나 내려놓으면 좋겠죠. 적어놓으면 그죠? 이 명령을 내리게 되면 보세요. 현재 이 라우트에 물리적으로 봐도 사실은 잘 이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명령을 딱 내리면 이 라우트의 인터페이스를 IP와 함께 브리핑해도 라고 이 명령을 딱 내리게 되면 이 라우트는 인터페이스가 Fast Ethernet 인터페이스가 있고 시리얼 두 개의 타입의 인터페이스가 있는데 뒤에 숫자가 두 자리죠. 보세요. 이렇게 그죠? 이걸 보면 이 장비의 인터페이스가 어떻게 지금 되어져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겠죠. 물론 우리가 토포로지를 보고도 알 수 있겠지만 이 토포로지가 없는 상태에서 내가 라우트 장비에 접속을 했다. 그럴 때 이 라우트의 인터페이스가 어떤 종류가 있으며 뒤에 이게 뭐 슬롯이나 포트 번호가 어떻게 되는지를 몇 자리인지를 확인하려면은 바로 이 명령을 여러분 딱 내려보면은 한 번에 이 장비의 모든 인터페이스 타입과 그 다음에 뒤에 포트 번호, 슬롯 번호의 자릿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기억 좀 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인터페이스의 자 이렇게 그죠? 본 부분이고요. 인터페이스 들어가서 자 여기 패스트 인터넷입니다. 우리 아까 실습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인터페이스 패스트 인터넷 제로 들어가서 IP 어드레스 해서 이 IP를 뭐 10.1하고 마스크를 넣었다는 얘기죠. 반드시 넣어 셧다운 명령을 내리셔야 된다는 거. 그죠? 이더넷, 랜이든 웬이든 인터페이스든 간에. 자, 그 다음에 이런 설명문이 보이네요. description. 우리는 지금 현재 이 토폴로지에 자, 설명문이 사실 좀 우리가 또 이것도 아주 유용하고 중요합니다. 인터페이스가 두 개밖에 없지만 우리가 실제 본사 인터페이스는 뭐 대구도 연결되어 있고 부산도 되어 있고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 인터페이스가 어느 지사에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우리가 하려면 이 토폴로지를 보거나 아니면은 뭐 방법이 없죠. 실제로 물리적으로 연결된 부분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라우터에 인터페이스에 IP를 집어넣고 인터페이스를 설정할 때 설명문을 집어넣습니다. 인터페이스 만약에 시리얼 0/1번 서울 라우트에 바로 여기에 지금 들어간 거죠. 네, 들어가서 디스크립션. 자, 어디에? to. 나는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요? 대구죠. 네, 대구 뭐 오피스라고 해도 되고 대구를 할까요? 대구 그냥? 예, 대구 브랜치예요. 대구요. 대구. 이러면 되겠죠. 예를 들어 이렇게 저장을 해놓으면은 자 그러면 쇼런 딱 해보게 되면요. 예, 쇼 러닝 컨피그를 딱 치게 되면 자 보십시오. 시리얼 인터페이스가 많다는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리얼 01은 어디? 대구 연결되어 있구나. 시리얼 02는 부산, 시리얼 03는 뭐 대전. 이러면 요 시리얼 01 인터페이스가 대구에 연결되어져 있는 인터페이스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라우터 인터페이스가 많은 경우는 그 인터페이스가 어디에 연결되어져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우리가 설명문을 넣을 수 있다는 거. 이걸 디스크립션 문으로 우리가 넣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시리얼 같으면요, 뭐 요 회선의 번호도 넣고요, 또는 요 심지어 요 회선 관리하는 담당자 뭐 전화번호도 넣고 이렇게 우리가 관리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 간에 이 인터페이스에 대한 어떤 정보를 이렇게 디스크립션 명령으로 우리가 넣으면은 이 인터페이스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 즉 장비를 관리하는 부분에 좀 수월한 면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좀 같이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게 바로 설명문, 디스크립션 문입니다. 자, 이렇게 보세요. 디스크립션에가 이렇게 빌딩, 그죠?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 어떤 그런 우리가, 그죠? 빌딩 B에 세일즈 랜이 연결되어 있는 인터페이스다. 시리얼 제로는 보시는 것 같이, 그죠? 이게 바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선 번호 이런 걸 우리가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회선 번호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을 설명문으로 넣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인터페이스를 쓸 때는 반드시 셧다운은 다운시키는 거고요. 노 셧다운 명령을 통해서 인터페이스를 활성화시켜야 된다. 여기 여러분 교재 342페이지 그림 위에 요 설명이 되어 있네요. 인터페이스를 강제로 다운시킬 수도 있고 우리가 사용할 인터페이스는 노 셧다운 명령을 통해서 활성화도 시켜야겠죠. 그죠? 자, 이런 거. 근데 인터페이스를 우리가 설정한 다음에 반드시 여기 IP를 놓고 설정이 잘 됐는지 아까 show 명령을 통해서 확인도 했지만 이 인터페이스가 활성화되어져 있느냐, 즉 패킷이 스위칭 왔다 갔다 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좀 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342페이지 show 인터페이스 설정 확인이 보이는데요. show 인터페이스 명령을 통해서 인터페이스가 앞에도 up, 뒤에도 up. 이게 둘 다 up이 돼야 됩니다. 요 이야기가 어쨌거나 요 이야기는 뒤에 설명이 요 앞에 up과 뒤에 up 이야기 나옵니다만 show 인터페이스 명령을 통해서 인터페이스 상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343페이지 박스에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많은 내용들을 지금 현재 343페이지 4의 표 4-6에 쭉 설명이 되어 있네요. 이런 부분들을 사실 지금은 여러분들이 다 이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인터페이스가 활성화되어져 있는지 앞에 옆, 뒤에 옆 요걸 볼 수 있고요. 이 인터페이스의 맥 어드레스가 볼 수 있고요. 이 인터페이스의 IP 볼 수 있죠. MTU, 우리 옛날에 얘기했죠. 그죠? 세그먼테이션. 예, 우리가 최대 패킷 사이즈가 1500바이트씩, 그죠? 4계층에서 세그먼테이션 한다는 얘기 했었고요. 이 인터페이스 속도, 10메가 속도가 보이네요. 딜레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 인터페이스에 현재 브로드캐스트가 몇 개 받아졌는지, 인풋 패킷이 몇 개인지 등등, 이런 정보들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 교재 343페이지부터 346페이지까지 자세하게 지금 박스로 설명해 놨습니다. 이건 여러분 나중에 실무에 가서 혹시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고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야 될 어떤 경우가 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저번에 스위치 시간에 두플렉스 모드가 문제가 있으면 레이트 콜리전 여기에 그죠? 카운터 된다고 했죠? 네, 나중에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여기 보면은 런치가 없네요. 여기 지금 다 정보가 안 올라와 있네요. 여기 중에 어떤 런치, 자이언트 이런 어떤 메시지에 대한 의미도 여기 있네요. 런치가 무엇인지, 자이언트가 이런 것도 여러분 나중에 실무적으로 가면은 좀 필요한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때 가서 이걸 좀 참고를 좀 하도록 하고, 우리는 346페이지 하단에 있는 요 지금 그림을 좀 유심히 봐야 됩니다. 자, 아까 인터페이스를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뭔가? 요 인터페이스가 활성화되어 있느냐? 즉, 요 인터페이스가 패킷이 지금 전송될 수 있는 상태인가를 볼 때 앞에도 업, 뒤에도 업이 돼야 됩니다. 그럼 우리 지금 장비를 한번 잠깐 볼까요? 우리 시뮬레이션의 어떤 장비를.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보면요. 대구의 요 인터페이스, 시리얼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두 개 인터페이스가 정상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명령이냐면 show 인터페이스 fast ethernet 0/0. 자, 했을 때 보세요. 앞에도 업이고 뒤에도 업이죠. 그죠? 커넥티드 연결되어 있다 하면서 IP 대역도 보이네요. 그래서 앞에 업, 뒤에 업, 둘 다 업이 돼야만 이 인터페이스가 정상적으로 패킷, 즉 데이터가 전송될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시리얼도 한번 볼까요? 시리얼, show 인터페이스 시리얼 0/0 볼게요. 자, 여기도 똑같이 보세요. 앞에도 업이고 뒤에도 업이죠. 이 인터페이스도 정상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그럼 앞에 업과 뒤에 업의 차이가 뭐냐? 이거 뭘 의미하는 것이냐? 우리 교재 보시면요, 캐리어 디텍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OSI 7레이어 개념으로 설명을 드리면 앞에 이 부분은 1계층 상태, 즉 물리적 상태가 정상이냐, 정상이라는 뜻입니다.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 뒤에 업은 레이어 2, 2계층 상태의 정상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업업이야만 1계층, 2계층 다 정상이라는 뜻이죠. 이게 오퍼레이셔널, 정상 운영 상태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앞에가 업인데 뒤에가 다운일 수가 있어요. 그럼 1계층은 정상인데 2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에 문제가 있다. 앞에가 다운, 물리 계층이 다운이면 2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이 당연히 다운될 수밖에 없겠죠. 다운. 그 다음에 어드미니스트리티브 다운. 자, 이렇게 네 가지 상태가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터페이스 상태 정보를 show 명령을 통해서 인터페이스를 보게 되면 당연히 정상 쓰는 인터페이스는 업업이 돼야겠죠. 업업이. 근데 우리가 샷다운 명령을 내리면 이렇게 뜹니다. 관리자가 다운시켰다. 마지막 메시지가 뜨고요.
업다운이면 1계층은 정상인데 2계층이 문제가 있다. 이건 보통 프로토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1계층이 다운이면 다운이면 이거는 물리적인 1계층의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진단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347페이지에 중간에 보니까 점 3개를 통해서 요 인터페이스가 어떤 문제인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잠깐 나옵니다. 요거 제가 5장에 가서 우리 시리얼 링크에서 요 2계층의 프로토콜을 제가 좀 바꿔서 여기에 업다운이 올라오도록 한번 제가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라우터에 설정하는 부분에서 인터페이스, 사용되어야 될 인터페이스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가를 확인하는 show 인터페이스 명령을 내렸을 때 앞에도 업, 뒤에도 업, 둘 다 업이 돼야만 뭐가 정상적, 즉 패킷이 전달될 수 있는 상태이다. 이렇게 이해만 했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48페이지 보니까요. 패킷 전달 과정 분석이네요. 이 2장에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기서 어떻게 왼쪽의 호스트가 오른쪽 호스트로 패킷이 전달되어지는지 과정을 잠깐 설명을 하려고 하네요. 자, 이 과정을 이해하는 부분에서 지금 보시면요. 우리 전에 2장에 봤던 그런 지금 내용입니다. ARP 프로토콜을 통해서 맥 어드레스를 알아오고 뭐 등등의 이런 지금 과정들을 설명을 쭉 좀 하고 있네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뭔가 하면요.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사실 여기 라우터 하나지만, 자, 뭐,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거는 fast ethernet 00라고 보고요. 우리 교재에 적혀 있나 모르겠네요. 안 적혀 있나요? 여기에 fast 1번 인터페이스라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라우터에 랜 인터페이스 2개 있다는 가정을 하겠습니다. 여기 대역과 여기 대역이 달라요. 그럼 결국은 우리가, 여기 하나의 랜이죠? 여기 하나의 랜입니다. 그럼 랜 통신은 맥 어드레스가 우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여기에 PC의 맥과 요 라우터 인터페이스에 아까 우리 보니까 맥이 있었죠? 이 맥이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얘가 이 목적지로 갈 때 사실은 여기 IP와 여기 IP는 서로 다른 지역입니다. 그죠? 우리 교재를 보게 되면 다음 페이지 나오겠습니다. IP가 왼쪽이 1918 3.1이고 오른쪽이 4.2가 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크 지역이 달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얘가 네트워크 지역이 다른 목적지로 갈 때는 패킷을 나의 게이트웨이로 패킷을 보내겠죠? 얘가 목적지를 자, 다음 그림 잠깐 볼까요?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넘어가서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이제 왼쪽에 호스트가 요 호스트가 IP가 3.1입니다. 3.1 오른쪽이 4.2 네트워크 되게 다르다는 걸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면 결국은 얘는 다른 네트워크로 패킷 보낼 때는 나의 게이트웨이, 나의 라우터로 패킷을 보낼 겁니다. 근데 나의 라우터하고 나는 같은 대역 3.2, 3.1 같은 대역이죠. 즉 랜 대역입니다. 랜 대역. 그러면 결국은 최초로 왼쪽에 지금 호스트가 오른쪽 목적지로 패킷 보낼 때는 우선적으로 나의 라우터로 패킷을 보내야 되는데 나의 라우터로 패킷 보낸다는 것은 우선 랜 통신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랜 통신은 자 IP로는 통신 못 하잖아요. 3.2로 패킷 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이 3.2 나의 라우터로 패킷을 보내어서 나의 라우터가 얘가 보내는 목적지 IP 4.2를 나의 라우팅 테이블을 찾아보니까 연로가 가면 된다고 경로가 만들어져 있을 거란 이야기죠. 그렇다면 얘가 먼저 나의 라우터로 패킷 보내기 위해서는 랜 통신이니까 요 PC는 3.2, 즉 라우터 IP의 맥 어드레스를 알아내는 과정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결론적인 이야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 이거 A라는 컴퓨터라고 가정하고요. B라고 가정해 볼까요? A가 B로 패킷을 보내는데 목적지가 다른 대역이에요. 그러면 자 우리가 당연히 우리가 3계층 헤드에 뭐가 만들어집니까? IP가 만들어지겠죠. 3계층 헤드라고 가정을 할게요. IP. 그 다음에 2계층에 맥이 존재하겠죠. 그죠? 맥이. 자, 그러면은 3계층 헤드에는 IP가 소스 맥, 출발지 맥과 목적지 맥이 만들어지겠죠. 저 그림이 조금 못나도 이해하기 바랍니다. 맥 어드레스도 뭐가 만들어집니까? 소스 맥과 목적지 맥 어드레스가 기록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IP는 원래 출발지 IP가 여기에 등록이 되고요. 그 다음에 목적지 IP는 진짜 목적지 IP가 여기에 기록이 되겠죠. 현재 A 호스트가 패킷을 보낼 때 OSI 7레이어 3계층에서 IP를
캡슐레이션 적는 과정이고요. 그러면 2계층 헤드에 맥을 적어야 되잖아요. 맥은 출발지 맥, 소스 맥은 당연히 요 맥이 아까 그죠? 있었죠. 그죠? 예. 바로 호스트 A의 맥 어드레스가 여기 들어가야겠죠. 그러니까 목적지 맥은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맥 어드레스는 렌에서만 동작합니다. 렌이란 말은 요 안에 요게 하나의 맥, 요게 렌입니다. 현재 요게 하나의 렌이고요. 요게 하나의 렌이거든요. 그러면 3.1과 3.2 우리가 요 게이트웨이로 패킷 보내는 과정에서 렌 통신을 할 때 맥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 4.2 다른 네트워크에 있는 맥 어드레스, 여기에 있는 야의 맥 어드레스를 알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2 목적지가 다른 네트워크로 갈 때 나의 게이트웨이로 패킷을 보내잖아요. 결국은 진짜 가고자 하는 목적지는 4.2라는 다른 대역의 호스트로 가지만 맥 어드레스는 누구의 맥을 실어야 되느냐? 바로 나의 라우터, 나의 게이트웨이 맥 어드레스가 적힌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해야 됩니다. 자, 요거를 말하고 싶어 하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자, 이게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어떤 목적지가 다른 네트워크로 패킷 보낼 때 3계층 헤드에는 진짜 출발지 IP와 진짜 목적지 IP가 적히지만 2계층 헤드에 소스 맥은 진짜 출발지 맥이 적히지만 목적지 맥은 나의 게이트웨이, 나의 라우터 맥 어드레스가 여기에 적힌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3.2로 가기 위해서 3.2에 대한 맥 어드레스를 알기 위해서 뭘 쏜다? ARP를 갖다가 쏴서 야의 라우터가 ARP 응답을 함으로써 라우터의 맥 어드레스를 야한테 알려주고 그 알려준 맥 어드레스를 이 목적지 맥 필드에다가 실어서 나의 게이트웨이 패킷을 보낸다는 겁니다. 자, 이걸 보내게 되면 그 다음 과정은 패킷이 4.2 IP를 가지고 날라오게 되면 이 라우터는 라우팅 테이블에 4.2로 가는 경로, 4.2 경로가 여기로 가면 된다라고 파스트 이더넷 0.1로 가면 된다고 경로가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는 여기서 야하고 통신이거든요. 그럼 이제 요 파스트 이더넷 1번이란 요 IP와 요 IP의 통신인데 여기도 랜 통신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요 3계층 헤드는 원래 만들어진 IP가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2계층 헤드는 자, 아까 A가 요 보낼 때는 소스 맥이 A의 맥이었고 목적지 맥이 라우터 요 인터페이스 요 파스트 이더넷 0.0 호스트 A의 게이트웨이 맥이 여기에 실린다고 했습니다. 그죠? 자, 왔어요. 여기까지. 와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누구와 누구의 통신이냐? 바로 요 라우터하고 요 파스트 이더넷 0.1 야하고 B하고의 통신입니다. 야하고 B하고의 통신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 라우터도 마찬가지입니다. 4.2 IP에 대한 맥을 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결국은 야가 또 ARP를 쏴요. 쏴서 여기 전체 호스트한테 뭐를 야 4.2의 맥이 뭐냐라고 다 물으면은 다른 PC들은 내 IP가 아니까 버리겠죠. 근데 B는 나를 찾고 있으니까 응답을 함으로써 이 라우터에다가 B, 야의 자신의 맥 어드레스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AIP를 통해서 알은 맥 어드레스를 목적지 맥에다가 싣게 되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라우터까지 와서 그 다음에 요 라우터의 파스트 이더넷 0.1 요 인터페이스하고 야하고의 통신이다 보니까 이제 맥 어드레스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소스 맥은 라우터 파스트 이더넷 0.1 요 맥이 여기에 실려야 되고요. 목적지 맥은 이제 4.2 아까 ARP를 통해서 얻은 그 맥 어드레스를 여기다가 목적지 맥을 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적지를 찾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 뭘 말하고 싶어 하냐면요. 어떤 호스트가 목적지로 패킷 보낼 때 당연히 3계층에 대해 IP가 캡슐레이션 포장됩니다. 적혀지겠죠? 이 IP는 진짜 출발지와 진짜 목적지 IP가 적히는데 이것은 목적지까지 갈 때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가요. 그런데 이 맥 어드레스 2계층 헤드는요. 이 맥은 출발할 때에 만들어진 2계층 헤드가 목적지에 가서는 목적지의 맥, 출발지 맥과 목적지 맥으로 바뀌어 버린다는 걸 이해했으면 하는 그림이에요.
이걸 우리가 이계층 헤드 다시 쓰기라는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라우트가 굉장히 스위치에 비해가 물론 스위치도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만 스위치는 이걸 고속으로 만들어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라우트는 이런 과정 때문에 스위칭 속도가 즉 스위칭이 뭐라고 했죠? 요 인터페이스로 패킷 돌아서 여기로 내보내는 과정이 스위칭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게 속도가 느려요. 이렇게 맥 어드레스를 매번 라우터를 통과할 때마다 이계층 헤드를 다시 우리가 쓰는 과정, 이 과정이 만들어집니다. 이걸 이계층 헤드 다시 쓰기라 과정이라 하는데 자, 이 부분을 갖다가 뒤에 그림으로 쫙 설명한 거예요. 보세요. 얘가 결국은 목적지 맥 어드레스를 요 라우트 맥을 갖다 모르기 때문에 ARP를 쏘는 거죠. 그러면 라우트가 자 보세요. 라우트가 응답을 하면서 라우터 맥 어드레스를 요 맥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얘는 자 어떻게 보이냐면 소스 IP는 이 IP가 되죠. 목적지 IP 진짜 목적지 IP예요. 근데 이 계층에도 보니까 소스 맥이 누구예요? 바로 야맥이죠. 출발지 맥. 지금 라우트까지 보내는 겁니다. 목적지 맥이 누구 맥입니까? 라우트 맥이죠. 보세요. 나의 게이트웨이. 야맥이에요. 여기 실린다는 이야기죠. 자, 이렇게 해서 라우트까지 왔어요. 그러면 라우팅 테이블을 참조해 보니까 여기로 가면 된다라고 이제 경로가 만들어져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자, 결국 이제는 요 인터페이스하고 야하고 통신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얘가 4.2 되는 IP에 대한 또 맥 어드레스를 요 라우터가 몰라요. 그럼 또 뭘 쏜다? ARP를 또 쏘는 거예요. 쏴서 야의 맥을 알아냅니다. 보십시오. 자, 맥을 이렇게 알아내죠. 보세요. 출발지 맥이 바로 요 라우터 맥이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야가 목적지 맥, 요 4.2 IP까지는 목적지 호스트의 맥 어드레스를 알게 되고 그럼으로써 자, 최종적인 목적지에 오는 자, 헤드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IP는 원래 출발할 때 IP 그대로예요. 3계층 헤드는. 그런데 2계층 헤드는 보세요. 출발지 맥이 뭐로 바뀌었나요? 아까 출발할 때는 요 맥이 출발지 맥이었죠. 근데 다시 요 라우트, 요 인터페이스의 맥 어드레스가 출발지 맥으로 만들어지고 실제 4.2 호스트의 맥 어드레스, 이 맥이 목적지 맥으로 이제 만들어진 거죠. 결국 뭐가 바뀌었나요? 2계층 헤드가 바뀌어졌죠. 이거를 2계층 헤드 다시 쓰기 과정이라 하고 라우트를 통과하는 패킷은 반드시 이렇게 2계층 헤드가 수정이 되어진다. 다시 쓰기 과정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이해를 했으면 하는 그림이 여러분 교재 356페이지 상단까지 그림입니다. 자, 이 과정을 좀 여러분들은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IP는 원래 만들어진 IP가 변하지 않지만 맥 어드레스 2계층 헤드는 최초 출발할 때에 출발지 맥은 원래 출발지 맥, 출발지 호스트, 목적지 맥은 나의 게이트웨이 맥이 목적지 맥이 실렸다가 목적지에 가서는 라우트의 맥이 출발지 맥이 되고 목적지 호스트의 맥이 목적지 맥 어드레스로 2계층 헤드가 다시 쓰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해를 좀 하자는 이야기죠. 자, 이런 어떤 ARP 과정을 통해서 자, 라우터도 ARP 테이블을 가진다고 아까 예전에 또 말씀드렸습니다만 ShoIP ARP를 하게 되면 이렇게 IP에 대한 맥 어드레스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죠. 요 라우터도 요 IP에 대한 맥이 실릴 거죠. ARP 테이블에 적혀 있을 것이고 목적지 4.2에 대한 맥 어드레스도 여기에 적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ARP 테이블을 갖다가 버전 4 네트워크 장비는 반드시 생성을 한다는 얘기죠. 왜? 이걸 생성을 하면은 뭘 줄일 수 있다고 했어요. 만약에 ARP 테이블이 없으면은 매번 UIP 접근할 때마다 ARP 프로토콜을 써야 된다. ARP 프로토콜의 방송 방식이 뭐였죠? 브로드캐스트입니다. 브로드캐스트는 네트워크에 부하를 많이 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ARP 테이블에 한번 접근한 IP에 대한 맥을 이렇게 딱 등록을 해놓으면은 물론 이것도 타임이 있습니다. 수명 시간이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 목적지 IP에 맥이 있으면은 목적지 IP에 대한 맥 어드레스를 여기서 바로 찾아서 2계층 헤드에 목적지 맥이 실어버리면 뭐 할 필요 없다. 브로드캐스트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ARP 테이블의 가장 큰 목적은 불필요한 브로드캐스트를 줄이는 게 가장 큰 목적인데 357페이지에 이렇게 ARP 테이블을 보는 명령이 지금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라우터에서도 무슨 명령이 핑 명령이나 또는 트레이스 라우터 같이 경로를 우리가 연결 테스트하는 명령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트레이스 라우터라고 해서 경로를 추적하는 이런 명령, 우리
그 일장에서 다뤄봤었던 이런 명령들도 똑같이 구동을 한다는 거죠. 이런 것도 좀 참고를 하기 바랍니다. 이거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자, 라우트 안에서도 무슨 명령을? 핑 명령을 통해서 어디로요? 우리 PC로 핑 때려볼까요? 2.11. 자, 우리 대구의 PC로, 그죠? 열로 연결되는지, 자, 핑 테스트. 연결되죠? 이게 연결되면 얘는 느낌표가 성공했다는 뜻입니다. 연결 안 되면 마침표가 찍혀요. 100% 성공했다고 뜨죠. 옆에 서울 라우터를 한번 때려볼까요? 3.2인가요? 3.2. 자, 보세요. 즉, 요 대구 라우터가 3.2로, 그죠? 핑해서 연결선 테스트. 즉, 라우터에서도 또는 스위치에서도 모든 네트워크 디바이스에서는 이런 핑 명령이 우리 다 존재합니다. 연결성 테스트하는 거. 그 다음에 트레이스 라우터라는 명령도 경로를 추적하는 명령. 이건 사실은 다른 네트워크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라우팅이 되지 않기 때문에 트레이스 라우터는 지금 자, 명령이 있다는 것만 보여드릴게요. 트레이스 라우터 보이죠? 172.16에 나중에 우리가 서울까지 가는 경로 1.254 하게 되면 대구 라우터, 그 다음에 서울 라우터가 이렇게 연결되는 게 보이죠. 지금은 라우팅이 안 됐기 때문에 엔터 한번 때려볼까요? 때리면은 지금은 자 1.254라고 100개 가면 이게 라우터로 100개 보내는데 다음 과정이 진행이 안 되죠. 그죠? 경로가 지금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안 올라오는데 이거 나중에 우리가 라우팅을 다 만든 다음에 5장에서 이 부분을 한번 실습을 한번 트레이스 라우터 경로를 어떤 목적지까지 가는데 어떤 라우터, 어떤 게이트웨이를 우리가 거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우리가 명령이 있다고 했죠. 그죠? 그게 바로 트레이스 라우터입니다. 나중에 한번 테스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59페이지에 보니까요. 59페이지에 보니까 시스코 라우터 보안이라는 지금 항목이 지금 잠깐 보이네요. 자, 이거는 뭔가 하면 자, 이거는 핑 테스트인데 이건 자, 핑 테스트 이야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트레이서트, PC는 트레이서트고 라우터는 트레이스 라우터인데요. 트레이스 라우터 명령이 여기 잘 안 보이네, 그죠? 나중에 실습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스코 라우터 보안 359페이지입니다. 이건 우리가 앞에 수업했던 패스워드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패스워드를 이렇게 똑같이 콘솔 패스워드, 텔레 패스워드, 여기 바로 암호화되지 않은 패스워드를 암호화시키는 명령이죠. 2장 제가 스위치 시간에 보여주었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내려서 텔레 패스워드나 콘솔 패스워드는 기본 암호화 안 됩니다. 이 명령을 내린 패스워드만 기본 암호화 됐었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참고해 보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우리 2장에서 제가 실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인가 하면 원격 접속을 할 때 텔넷을 많이 사용하지만 텔넷은 보안에 취약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안에 강한 시큐어셀, SSH라는 프로토콜을 이용한 접속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가적인 설정이 좀 필요하다. 이 부분은 2장 스위치 시간에 제가 실습을 했습니다. 이걸 한번 참고해서 362페이지, 그 다음에 363페이지 상단까지 설정 부분은 2장에 수업을 했기 때문에 그 수업했던 부분을 참고해서 한번 실습을 라우트에서 똑같이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63페이지 시스코 SDM이라고 보이는데 자, 이거는 뭔가 하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커맨드 모드로 지금 세팅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커맨드보다는 사실은 뭐가 좋아요? GUI, 그래픽으로 마우스로 클릭을 하면 클릭해가 설정하면 아주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 윈도우 OS가 GUI 방법 아닙니까? 그죠? 자, 그렇듯이 라우터도 이렇게 GUI 방법으로 세팅하는 그런 어떤 방법을 가지고 있는 라우터들이 있어요. 그런 방법을 지금 이름 바뀌었습니다만 예전에 SDM이라고 해서 Security Device Manager, 즉 GUI는 사실은 이게 그 보안에 좀 취약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보안을 강화한 이런 GUI 방법을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내용인데 여기서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사실 실무에 가면요. 라우터하고 스위치는 아직도 CLI, 커맨드로 우리가 명령을 내려서 커맨드로 관리를 많이 합니다. SDM 이런 그래픽, GUI 방법으로 우리가 관리하는 방법을 잘 쓰지 않고요. 단 방화벽 같이 보안 장비는 이 GUI 방법으로 많이 활용을 해요. 방법으로.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단지 그냥 우리 라우터도 이렇게 GUI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보안이 강화된 방법의 GUI 인터페이스가 있구나. 이렇게만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되기 위해서는 366페이지 보면요. 이게 모든 라우터가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지원하는 라우터들의 또 부가적인 설정들을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설정을 해야 된다는 것을 잠깐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이런 어떤 우리가 기능이 있다는 정도만 제가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서도 뭐 모든 설정이 다 가능합니다. 호스트 네임 설정, IP 설정, 인터페이스 설정, 라우팅 설정 모든 게 다 가능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있다는 정도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372페이지 하단 보니까요. 시스코 라우터를 DHCP 서버로 우리가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건 제가 5장에 가서 한번 실습을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우리 왜 그 서울 PC들은 요 서버가 DHCP 서버로 해서 요 서버에 DHCP 요 설정해서 그죠? 서울의 PC들이 IP를 자동 활동 받도록 우리가 했잖아요. 서울의 PC 보면은 그죠? IP를 자동 활동 받도록 했죠. 이게 우리가 이 라우터도 DHCP 서버 기능할 수 있도록 해서 세팅이 가능하거든요. 요거는 제가 5장에 좀 라우팅 실습을 막 하면서 이걸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313페이지 보면은 DCP2라고 나오는데 이건 우리가 저번에 우리가 수업을 했습니다. 그죠? 예, DCP가 이게 이제 결국은 뭘 말하냐면 GUI라는 그래픽 이 모드에서 IP를 자동 활동하도록 설정할 수가 있는 것을 지금 잠깐 설명을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거는 커맨드 모드로도 라우터를 갖다가 DHCP 서버로 세팅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제가 한번 5장에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요. 378페이지 보면은 요거는 우리 1장에서 봤던 그림이죠. 우리 PC가 IP 자동 활당하는 자동 설정을 하게 되면 야가 서버를 찾아가는 과정, 이 서버가 내가 IP를 줄 수 있다는 어떤 메시지 보내고 IP 달라는 메시지, IP를 주는 메시지 4번 패킷을 통해서 IP를 할당받을 수 있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 교재 374페이지 상단에 그죠? 373페이지 하단부터 374페이지 상단까지 설명이 지금 되어져 있어요. 참고 좀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IP를 자동 할당을 받게 하는데 IP가 요거 GUI 방법으로 세팅하는 거죠. 예, 이거 보여주는 건데 우리 요거는 PC 서버에 세팅하는 방법과 똑같은 방법입니다. 예, 스타트 IP, 엔드 IP 뭐 등등. 나중에 이거는 GUI가 아니라 실제 커맨드 갖고 설정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라우터를 DHCP 서버 설정하게 되면 라우터에서 IP를 할당하는 부분인데 특정 PC가 IP를 수동 할당해 버렸어요. 그러면 IP가 충돌이 생기겠죠. 그래서 어떤 IP가 현재 충돌이 발생했는지를 보는 명령이 show IP DHCP conflict, 예, 즉 DHCP로 할당한 IP가 충돌이 어떤 IP가 되어졌느냐. 그래서 우리 교재 378페이지 보게 되면 자, 핑 명령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이런 IP가 충돌이 발생했고 요거는 우리가 뭐 Gratitude ARP라는 프로토콜 통해서 이 IP가 지금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라는 것을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게 보이는데요. 즉 라우터를 DHCP 서버로 만들게 되면 이런 명령을 통해서 현재 어떤 IP가 중복 할당이 되어서 충돌이 발생하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명령이 있다는 정도만 참고하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라우터에서도 우리가 뭐가 되냐면요. 원격 접속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라우터 A에서 어디로? 라우터 B로 또는 스위치로 원격 접속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다른 부분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우리가 텔넷 명령이나 또는 CQSL 보안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텔넷 접속도 할 수 있고 CQSL 접속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인데 여기 부가적인 이런 어떤 핫키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라우터에서 여러 장비를 접속해서 뭐 이런 핫키를 통해서 우리가 세션을 끊고 연결하고 이런 부분들은 중요하지 않고요. 단지 그냥 라우터나 스위치에서도 텔넷 명령을 통해서 네트워크 장비 간의 연결을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핑 명령을 통해서 연결 테스트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 교재 38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에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것만 제가 잠깐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보세요. 아까 대구 라우터에서
대구 라우트에서 어디로? 서울 라우트로 우리가 핑 테스트 해봤잖아요. 벌써 이렇게, 그죠? 그러면은 당연히 자 이네이블 해가 들어갈까요? 예, 특권 모드 들어가서 텔레 명령을 통해서 보세요. 라우트 안에서 텔레 명령을 통해서 서울 라우트로 들어가 볼게요. 172.16에 3.2로 들어갑니다. 보세요. 자, CCN이 들어가죠. 이런 접속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네트워크 장비와 장비에서도 이렇게 서로 연결 테스트하는 핑 명령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텔레 명령을 통해서 원격 장비를 네트워크 디바이스에서 이렇게 접속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 여기 치면은 빠져나오겠죠, 사실, 그죠? 또 저번에 스위치 IP, 자, 이렇게, 뭐 스위치도 가능하겠죠, 그죠? IP가 들어가 있으면.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네트워크 장비에서도 이런 텔레 명령과 핑 명령을 통해서 연결성 테스트와 그 다음에 원격 접속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교재의 4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 부분을 설명을 하는 부분입니다. 트레이스 라우트 명령을 통해서 또 경로 추적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또 383페이지하고 384페이지 보니까 이렇게 그죠? 나와 있네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중에 라우팅을 다 5장에서 한번 서울, 대구를 연결한 다음에 또 이런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연결하고 경로 추적하는 어떤 명령을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1장 교재 내용의 수업이 다 되었고요. 12주차 수업부터 우리가 교재 5장, 즉 웬 연결, 이제 본격적으로 라우팅, 정적 라우팅과 동적 라우팅을 우리가 세팅을 해서 실제 서울과 대구 간에 이렇게 그죠? 연결. 지금은 여러분들 제가 PC, 대구 PC에서 서울의 서버로 172.16에 1.254 연결이 안 됩니다. 보세요. 연결이 안 돼요. 목적지 도달할 수가 없죠. 왜? 라우팅. 대구 라우팅 테이블에 서울로 가는 이 대역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보세요. 보세요. show IP 라우트를 하게 되면 자, 서울 가는 대역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서울로 지금 얼마? 2.1로 지금 가고 싶은데 1.254 가고 싶은데 1.254라는 대역이 지금 대구 라우트에 1점 대역이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대구 라우트가 목적지 도달할 수가 없다라고 뜨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5장에 가서 뭐 한다? 요 대구 라우팅 테이블의 S 정적으로 172.16에 1.0 대역을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라는 경로를 만들어 줘야 돼요. 또는 동쪽으로 RIP라는 라우팅 프로토콜을 통해서 또 이 경로로 가는 경로를 만들어 줄 수도 있고, 이렇게 라우팅 테이블에 대구 라우트에는 서울로 가는 경로, 서울 라우트는 대구로 가는 경로를 이렇게 등록을 시켜주는 과정을 정적인 방법과 동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세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서울과 대구가 연결이 되어집니다. 자, 이런 라우팅을 본격적으로 5장에서 한번 12주차 수업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